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 건 아까 그 수사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의혹 말고도 추가도 뭐 그게 가능할지 지금 일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상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영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기초수사 부분이 아까 조금 잘 돼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최순실 때는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아니면 강제 수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잘 된 점이 있거나 지금 상황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그 특검이 일단 발족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네. 그 시간 동안 이제 사무실도 임대하고 그 검찰의 기록도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 준비 기간 동안 사실상 수사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수사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라는 것은 매우 짧기 때문에 60일 내지 70일의 수사 기간 안에 결과를 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앞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준비 기간에 내실 있게 사건을 분석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앞에 기초수사가 되어 있어야 특검의 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특검 밑에 뭐 이제 중요한 점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백민 변호사님이 지금 특별검사로 임명이 됐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왜냐하면 검찰 인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수사 실무를 잔뼈가 굵은 사람을 네. 운용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임명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의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악마가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팁을 주세요. 네. 일단 그 임명되실 특검이 그 뭐 판사 출신일지 검사 출신일지 혹은 변호사 출신일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 특성상 검찰에서 파견오는 검사에게 그 수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 이전에 있었던 특검 중에 그 검사 스폰서 특검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건을 수사할 때는 사건의 성격상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수사할 때는 너무 검사 출신에게 주도권을 다 넘겨주기보다는 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준비 기간에 업무 분장을 잘하는 것이 좀 인적 구성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수사관, 민간인에서 뽑는 특별수사관 40명인가 지금 이 법안에 뭐 20명인지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좀 센 사람으로 내지는 조금 이제 검사에게 휘둘리지 않은 사람으로 잘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그 일을 배분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어느 팀은 뭐 수사하고 할 때 검사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민간인 출신의 특별수사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식의 이제 보직,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어때요? 특검 밑에 특검 보호라고 아까 4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검찰로 치면 차장검사, 뭐 부서장 같은 사람인데 그분들도 중요합니까? 그럼요. 특별검사 보호 분들도 특별검사랑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재판에서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실제 수사를 지휘를 합니다. 특별검사보분들이 이제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제 삼성 뇌물팀, 뭐 2대 입시 비리팀, 블랙리스트 팀 이렇게 팀별로 특별검사보 분들이 지휘를 하셨고요. 그분들의 역량이나 어떠한 뚝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200표 이상을 얻으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특검 보를 누구로 하는지도 굉장히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경험을 좀 되살려 보시자면 인상 깊었던 뭐 어디 수사하러 갔더니 뭘 발견했다든가 뭐 약간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제가 특검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이제 명품백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누가 뭘 받은 당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당시에 비선 의료인으로 유명했던 이제 모 의사 부부입니다. 아. 네, 부부가 이제 경제수석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청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경제수석의 집에 보테가 베네타라는 명품 가방을 놓고 갔던 일이 있었는데, 이 보테가 베네타 그 디올 못지않게 비싼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명품 예. 그 로고 없이 그 굉장히 비싼 가방으로 유명한 백 아닙니까? 예, 당시에도 그 백이 좀 화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경제수석의 부인이 받긴 했지만 그 명품백 받은 것이 뇌물수수죄, 공무원인 경제수석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고 다 인정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부인이 명품백을 네. 관련자에게 받았다라는 건데, 그때는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 되네 마네 하고 있는데 바로 뇌물로 특검에서 인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정상적인 수사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보테가 베네타만 있었어요? 백이 또 있습니까? 뭐 뇌물 받은 게 또 발견했다든가? 당시에 명품백이 한 개는 아니었고요. 아. 예. 이제 초기에 그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이 된 것인데, 그 경제수석이 이제 가족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화를 보다 보니 모 경제수석이 이런 말을 한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집에 두고 가라고 하세요. 오. 예. 무엇을? 예. 아내가 이 가방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물어보니 그냥 집에 두라고 하세요. 거기서 포착을 해서 네. 집을 이제 네. 급습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어. 들어갔더니 이제 가방도 여러 개 나왔고 현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강제 수사하실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관련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이제 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법 위반은 있어 보이는데, 특검 시행된다고 하면 사실 관련해서 범죄를 더 발견하면 팔 수는 있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 집에 그 디올백이 무슨 선물 뭐 창고에 있다는데 압수수색 가능합니까? 일단 그 집이 사택이라고 하면 뭐 경호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상 뭐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그러니까 그 가방이 지금도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거 만약에 없애면은 증거인멸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없어졌으니 없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 사실은 현직 대통령인 상황이라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많은 난관이 말씀만 들어도 예상이 되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그 디올백을 그 목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에 그 윤 대통령 부부를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검사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난데없이 나온 얘기가 뭐 아무도 처벌 못한다, 김건희 여사 이걸로 처벌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좀 스픽스에서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 공무원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든 아니면 중앙지검에 배당이 된 그 형사 일부가 수사를 하든 김건희 여사 자체를 처벌할 규정 자체는 청탁금지법일 경우에는 없고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또 하나가 지금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 그 인터뷰를 보면은 서울의 호리에서
그 9월에 디올백 전달하기 전에도 6월에 자신하고 면담을 하던 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다음번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결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6월에도 한번 뵀대요. 근데 김 여사가 자신하고 면담하던 중에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뭐 임명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이제 최 목사가 통일 관련 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자문기관으로는 민주평통이 있어요.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자문위원 이제 높은 직급입니다. 이렇게 위촉할 권한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의 업무 중에 보면은 통일 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 부분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백을 받으면 사실은 김영란법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최 목사라는 분하고 면담을 할 때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어도 그 라는 정도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예. 충분했을 것 같고 어. 그런 상태에서 최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단순히 김영란법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뇌물죄나 알선수재 이런 쪽으로도 수사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하려면 사실은 아까 그 압수수색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 내역이 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이제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통화 내역 같은 게 보통 확보가 돼야 기본적으로 아까 발견했던 네. 것처럼 대가성이 있는 전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전문지 밝힐 수 있는데 네. 참 들을수록 답답한 노릇이네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위법 소지는 크지만 뭐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김영란법에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꽤 깊은 뿌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공무원하고 동급으로 책임을 지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 유야무야 합의가 돼서 통과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영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온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인데 넙죽넙죽 뭐 명품백 받고 뭐 해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하기도 좀 이제 애매해지고 이번 건은 서울의 호리에서 이미 서한을 보낸 상태라서 몰랐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건, 추가 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본인도 처벌하기에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참 대통령이 알았느냐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현실이 참 복잡한데요. 마음이 복잡한데요. 그 예전에 최순실이 말을 받았던 것이랑 그분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뭐가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순실 씨도 뭐 배우자는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지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거든요. 예. 최순실 씨가 받았던 말, 그게 뇌물로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지금 자꾸 디올백이라는 이유로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이 그 뭐 명품백을 받고 이런 것까지 이거 함정 수사를 오히려 막 문제를 삼으면서 여자 물건 아니냐. 대통령 모를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치환을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타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말은 그 정유라 씨가 탄 거 아니에요? 예, 당시에 최순실 씨가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됐던 것은 대통령만큼 실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된 거였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좀 그런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